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며느리에게 뭐 하나 해줬는데, 어머니 고마워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던가요? 비싼 선물도 해봤습니다. 김치, 반찬 싸서 보내도 받고, 명절 때는 며느리가 힘들까 싶어 제가 앞장에서 일도 해봤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건요. 저 바빠요. 괜찮아요. 딱 그 두 마디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전화도 제가 먼저 걸지 않으면 오지 않고, 명절에 와서도 핸드폰만 만지작, 설거지 한번 도와주지 않을 때, 속으로 이런 생각 한 번쯤 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지? 어디서부터 이 관계가 어긋난 걸까? 내가 시어머니 노릇 그렇게 못했나? 저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요, 정말 억울해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혼자 울었던 적도 있어요. 내가 안 해주면 또 뭐라 할까봐. 억지로 웃으면서 도와주고 챙기고 참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잘해줄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 내가 뭘 해도 며느리 마음은 닫혀있고 나만 지쳐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반대로 이런 말도 종종 들립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좋아요. 친정엄마보다 더 편해요. 어머니 덕분에 결혼 생활이 덜 힘들어요. TV 속 드라마 얘기가 아니라 요즘 며느리들 입에서 실제로 나오는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무슨 대단한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돈을 많이 줘서? 간섭을 하나도 안 해서? 아니면 아예 말을 안 섞어서? 아닙니다. 제가 만난, 그리고 들여다본 진짜 존경받는 시어머니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딱 5가지 행동. 이 5가지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지켜가는 분들은 며느리에게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존경해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다행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부터 며느리의 마음을 열고 존경까지 이끌어낸 5가지 시어머니의 행동을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드리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아들 편이 아니라 공정한 어른이 되어주는 시어머니. 그날도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머리를 질끈 묶고 땀을 훔쳐가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제 아들이 소파에 반쯤 누워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며 넘겼을 겁니다. 직장 다니느라 고단했겠지. 주말 하루쯤은 쉬어도 되지 뭐.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부엌 쪽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잠깐 숨을 돌리려고 며느리가 허리를 짚고 벽에 기대어 서 있는데 그 작은 뒷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손목에는 파스가 붙어 있고 설거지통 옆에는 아직 씻지 않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아들은 여전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딱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야, 이 녀석아. TV는 나중에 봐도 되잖아. 내 아내 좀 도와. 안 보이니? 혼자 저러고 있는 거? 아들이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옆에서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놀람, 서운함, 그리고 드디어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줬다는 안도의 눈빛. 그때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건 시어머니의 자기 편이 아니라 공정한 어른이구나. 내 아들이라고 무조건 감싸주고 며느리가 힘들어도 원래 여자가 좀 더 고생하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며느리 마음에는 이렇게 새겨집니다. 어머니는 결국 아들 편이구나. 한번 그렇게 새겨진 마음은 밥을 해줘도 선물을 줘도 좀처럼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밖에서 돈만 벌어다 주는 게 내 역할의 전부가 아니다. 집안일도 너의 일이다. 지수가 힘들면 네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들이 이제는 먼저 설거지도 돕고 장도 같이 보고 명절에도 엄마 이건 내가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며느리의 표정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에게 대하는 태도도 훨씬 부드러워졌고요. 제가 며느리에게 해준 건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공정한 한마디. 네가 잘못했으면 내가 너를 먼저 혼낸다.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을 열고 저와의 관계까지 다시 연결해 줬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는 내 편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아들 편만 들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아들을 혼낼 줄 아는 시어머니,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어른. 그 모습이 며느리에게는 존경할 만한 어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명절의 노역에서 며느리를 꺼내주는 시어머니. 명절이 다가오면 저조차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장보기, 전 부치기, 탕 끓이기, 손님 맞이, 설거지, 치우기. 명절이 끝나면 늘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이게 명절이야, 노동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무게가 며느리에게는 2배, 3배로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것. 시댁에 가는 순간 그 집의 며느리 역할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 이건 왜 이렇게 했니? 원래 우리 집은 이렇게 해. 우리 땐 다 했어. 이 말 속에 며느리는 매번 시험 보듯 검사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어느 설 전날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며느리에게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지? 안 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왜 굴고 있었지? 답은 단순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랬으니까. 그 원래라는 말이 며느리의 명절을 꽉 묶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너희 부부 편하게 쉬어라. 음식은 간단히 하고 힘들면 시켜 먹자. 굳이 안 해도 된다. 그 말을 듣는 며느리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잠시 뜸을 들이고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정말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힘든 건 팔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갇힌 느낌 때문이라는 걸요. 안 하면 눈치 보이고 해도 고마운 줄 모르고 그래도 또 해야 하는 자리. 그게 바로 며느리에게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의 의미는 바뀌지 않았지만 명절을 보내는 방식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정성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날을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 집은 원래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괜찮다. 안 해도 된다. 네가 편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가 명절을 감옥에서 쉼터로 바꿔줍니다. 게으름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의 독립된 어른으로 존중해주는 말.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 집은 내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으로 초대받은 집이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는 시어머니. 저에게는 며느리가 둘입니다. 둘 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성격과 스타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큰 며느리는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말도 조심스럽고 늘 예의를 갖추는 아이입니다. 어디 내놔도 흠잡을 데 없고 이런 며느리면 어디 가서 욕 안 먹겠다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같이 밥을 먹는데 큰 며느리가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제 눈치를 슬쩍슬쩍 보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걸 어떻게 드시려나? 내가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
표현은 안 하지만 늘 맞춰야 한다는 긴장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나니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맞춰달라고 했던가. 근데 어느새 이 아이가 나를 어려워하고 있구나. 반대로 둘째 며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스타일이 뚜렷하고 집을 꾸미는 방식도 정리하는 기준도 요리하는 순서도 전부 자기 방식이에요. 처음엔 솔직히 속이 뒤집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대로야? 그래도 우리 집 며느리인데 어느 정도는 맞춰야지. 입으로는 참았지만 표정이랑 말투에서 다 드러났겠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제 방식이 강하죠.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편한 건 내가 만든 건데 왜 이 아이가 사과를 하고 있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며느리들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라면 이래야 한다. 우리 집에서는 원래 이렇게 한다. 이틀 안에 아이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 큰 며느리는 지쳐가고 둘째 며느리는 억울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제 안의 문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보자. 그 뒤로는 일부러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 넌 그렇게 하는구나. 난 그건 몰랐네. 그 방법 괜찮다. 재밌다. 그래도 결과가 좋네. 보기 좋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들 눈빛이 확 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는 며느리들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때요? 어머니는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에 제가 해본 방법인데 같이 해보실래요?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틀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사람이 보이는구나. 여러분, 며느리는 누구의 아내이기 전에 자기 삶을 꾸려온 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 방식에 맞추려고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방식과 개성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제야 비로소 시어머니가 편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번째, 선물보다 말 한마디에 품격이 묻어나는 시어머니.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건 돈을 쓰는 것. 백화점 가서 가방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명절 선물도 고급스럽게 준비하면 그게 정성이라고 믿었죠.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신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카드를 긁으면서도 나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그 믿음이 완전히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 내내 며느리가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돌보고 정말 앉아있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리도 대충 마무리된 뒤에 제가 며느리에게 다가가 손을 살짝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정말 애 많이 썼다. 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명절을 보냈어. 고맙다. 그 한마디를 했는데 며느리 눈가가 살짝 빨개지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날 밤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수진이가 그러던데요. 이번 명절이 제일 좋았대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신 게 너무 감동이었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더 울컥했습니다. 가방도 아니고 용돈도 아니고 결국 며느리 마음을 움직인 건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였구나. 사람은요, 내가 한 수고를 누군가 정확하게 알아봐 주었을 때 비로소 위로를 받습니다.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지. 다들 그렇게 살아.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냉정함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생 많았다. 네가 있어서 내가 많이 편하다. 덕분에 오늘이 참 좋다.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을 온전히 보는 따뜻한 시선이 들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선물을 고르기 전에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며느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진심 어린 한 문장이 며느리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돈보다 더 값진 건 말의 품격입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편하다. 이 세 마디는 백화점 선물보다 오래 남고 계좌 이체보다 더 깊게 남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정말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5번째, 잔소리보다 믿음을 건네는 시어머니.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와서 된장찌개를 끓이던 날이었습니다. 된장은 조금, 간장은 많고,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외쳤습니다. 아이고야, 저건 아닌데. 이러면 맛이 싱겁지 않겠나?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이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아가, 거기 간장 좀 더 넣어야 맛있단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 표정이 살짝 굳는 걸 봤습니다. 아, 나를 못 믿으시는구나. 말은 안 했지만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날 지영이가 좀 속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자기를 믿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도와준다고 한 말인데 그 말이 이 아이에겐 상처였구나.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가장한 잔소리는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것을요. 사람은요, 누군가 자기를 믿어준다고 느낄 때 비로소 성장합니다. 내가 해볼게요. 조금 서툴러도 제가 해보고 싶어요. 이 마음이 자라려면 옆에서 가만히 지켜봐주는 믿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딱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물어보지 않는 한 내가 먼저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속이 터져도 보기엔 답답해도 일부러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먼저 묻더군요.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해야 더 맛있게 되나요? 이번엔 어머니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제 이 아이가 나를 믿기 시작했구나. 이제는 내가 이 아이를 믿어줘야 할 때구나. 여러분, 며느리를 돕고 싶으시다면 조언보다 먼저 믿음을 건네셔야 합니다. 넌 잘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나는 네 편이야. 틀려도 괜찮아. 그게 다 경험이지. 이 마음이 전해질 때 며느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으로. 우리는 참 복잡한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끝까지 효도하느라 고생했고, 자식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도 조심스러운 세대. 부모를 모신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는 기대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 그래서 더 마음이 예민해지고 관계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집니다. 시어머니니까 참아야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이해해야지. 이 말 뒤에 너무 많은 상처와 서러움을 혼자 꾹꾹 눌러 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내가 얼마나 해줬느냐보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람답게 대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보다 말 한마디, 간섭보다 믿음 한 줌,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잔소리 대신 고맙다는 따뜻한 한 줄. 그게 결국 며느리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주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결국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가장 편안해지는 길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마음속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빕니다.